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이 연달아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2026년까지 이더리움 확장성을 10배 향상시키겠다는 혁신적 제안을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아시나요? 현재도 충분히 빠른 이더리움이 10배 더 빨라진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블랙록 이더리움 ETF에 7월 한 달 동안만 40억 달러가 몰렸고 이제 최대 규모 이더리움 펀드가 되었어요. 고래들은 한 달에 283%에서 379%까지 매집량을 늘렸고 가격은 5,000달러 돌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또 이더리움이 1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운타임 없이 완벽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놀라운 기록도 공개됐어요. 도대체 이더리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8월 1일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확장성을 10배 향상시킬 혁신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포크 초이스 메커니즘과 파이널리티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현재 이더리움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여러 번의 검증자 소통이 필요해서 처리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2단계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약 256명의 소규모 검증자 그룹이 실시간으로 LMD 고스트 포크 초이스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체인의 헤드를 빠르게 결정하고요. 이는 블록 선택을 위한 고속 차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더 큰 검증자 그룹이 느린 파이널리티 프로세스를 처리해서 어떤 블록이 되돌릴 수 없게 될지 결정하는 거죠. 이런 분리를 통해 슬롯당 소통 라운드를 현재 서너 번에서 단 2번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합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네트워크 응답성을 크게 개선하는 거죠. 부테린은 이 아키텍처가 복잡한 암호화 솔루션이나 상당한 오버헤드 없이도 100만 명의 참여자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어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ETHA ETF로 7월 한 달 동안만 42억 달러가 유입됐거든요. 이 덕분에 블랙록 펀드가 110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최대 규모 이더리움 ETF가 되었어요. 전체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들이 210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거죠. 블랙록의 공격적인 매집 전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8월 초까지 30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확보했는데 이는 114억 달러 상당이고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2.5%에 해당합니다. 이런 유입과 동시에 이더리움 가격도 7월에 52% 상승하면서 3,500달러를 넘어섰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펀드가 보유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비트도 7월에 52억 달러 유입을 기록했는데 이는 블랙록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개인 대형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정말 놀라워요. 이더머신이라고 불리는 주체가 최근 15,000개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면서 이더리움 재단을 넘어서는 최대 보유자가 되었거든요. 다른 기관들의 매집도 폭발적이었어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는 62만 5,000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4억 달러가 넘는 가치죠. 샤프링크 게이밍과 BTCS 같은 기업들은 월간 매집량이 각각 283%, 379%나 증가했어요. 반면 이더리움 재단은 보유량을 67% 줄여서 자본을 더 활발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립토 잼스의 차트 분석을 보면 현재 상황이 2021년 강세장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21년에는 250달러에서 4,250달러까지 올랐다가 급락했는데요. 2025년에는 비슷한 조정 반등 패턴을 형성하고 있지만 더 공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요. 분석가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강세 요인들이 더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청산과 일시적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기관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고 소매 투자자들은 여전히 약세 심리를 보이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더리움이 정말 흥미진진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핵심 레벨은 3,900달러인데 이곳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전환된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이 레벨을 지속적으로 돌파한다면 4,220달러를 테스트하고 결국 몇 달 안에 5,000달러를 향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3,300달러 아래로 후퇴하지 않고 현재 궤도를 유지한다면 지난 한 달간 54% 상승한 강세 트렌드가 더욱 확고해질 거라고 해요. 기관 관심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들이 연속 6일 동안 비트코인 ETF보다 더 강한 자금 유입을 기록했거든요. 자본이 이더리움 기반 상품으로 재배분되고 있다는 신호죠. 온체인 데이터도 강세 케이스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고래 매집 증가와 미결 제약정 상승이 모두 긍정적 내러티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돌파 같은 기술적 패턴들은 7,700달러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예측들은 여전히 투기적이고 강세 가격 움직임의 지속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어요. 1일 종가가 3,500달러를 넘어선다면 4,220달러와 그 이상으로의 움직임 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놀라운 기록이 공개되었어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다운타임도 없이 완벽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거죠. 비탈릭 부테린이 컨센시스 창립자 조셉 루빈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에서 2015년 이더리움 백서 비전의 실현을 강조했어요. 네트워크가 18번의 주요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수십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면서도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부테린은 이런 중단 없는 운영이 글로벌하고 안전하며 검열 저항적인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의 역할에 근본적이라고 강조했어요. 네트워크가 오프라인되면 디지털 자율성이 침해된다면서 지속적인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기술팀에 당부했습니다. 런던, 상하이, 팩트라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당한 확장성 향상을 달성했고 2017년 예상치 못한 NFT 활동 급증이 이더리움 생태계 성장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해요. 이런 일관된 가동 시간은 일부 대규모 기술 플랫폼들보다도 앞서는 수준이어서 이더리움과 동의어가 된 신뢰성과 혁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더리움의 신뢰성은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계속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브릿지 개발을 촉진하고 있어요. 한편 시장에서는 복잡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파산 절차 중인 FTX가 1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스테이킹했거든요. 이 중 8천만 달러가 이더리움이고 4,500만 달러가 솔라나인데 콜드 스토리지에서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이전해서 사실상 이 자금들을 묶어둔 상태예요.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상환 시기와 남은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FTX가 여전히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빚지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중요한 상환 마감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스테이킹 전략은 수익률을 통해 수동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부채 상환의 속도와 투명성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있어요. 대규모 자금이 상환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에 묶여버린 상황이죠. FTX는 최근 솔라나 보유분도 대규모로 청산하고 있어요. 6월에 3,100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청산했고 최근에는 추가로 4천만 달러를 언락했거든요. 갤럭시 디지털이 이런 매각 과정을 지원하면서 5월에 50억 달러 채권자 지급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수익률 창출과 유동성 보존 사이의 균형이 FTX에게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기관 채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관 국고를 위한 준비 자산으로도 점점 인식되고 있거든요. 조셉 루빈의 샤프링크 게이밍이 최대 공개 이더리움 보유자가 되었고 분석가 톰 리의 비트마인도 이더리움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기관 플레이어들의 늘어나는 관심이 중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과 시장 가치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더리움 ETF 시장도 이런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어요. 7월 3일 이후 총 순유입이 53억 8천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분석가들은 지속적인 유입과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같은 새로운 상품 개발이 이더리움의 긍정적 궤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탈릭의 10배 확장성 제한,
ANDA나 스타크넷 같은 레이어 2 솔루션 발전, 리네아 같은 프로젝트의 통합 스테이킹과 소각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이 네트워크의 장기적 보안과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탈릭의 10배 확장성 혁신안, 블랙록의 42억 달러 ETF 유입, 고래들의 최대 379%, 매집 증가까지 모든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10주년을 맞은 이더리움의 제로 다운타임 기록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5,000달러 돌파는 이제 현실적 목표가 되었어요. 3,9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고 4,220달러를 지나 5,000달러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비탈릭의 2026년 10배 확장성 제안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진짜 글로벌 컴퓨터로 진화하는 과정의 핵심 단계입니다. 현재도 충분히 혁신적인 플랫폼이 10배 더 강력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거예요. 기관들의 대규모 유입과 고래들의 공격적 매집은 이더리움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핵심 디지털 인프라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어요. 기술적 혁신, 기관 채택, 시장 성숙도가 모두 정점에서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처럼 기술적 복잡성과 시장 역학이 얽힌 프로젝트는 혼자서 모든 변화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비탈릭의 기술 제안부터 ETF 자금 흐름, 고래 움직임까지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이더리움은 기술적 발전과 시장 펀더멘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자산이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들을 커뮤니티에서 함께 캐치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완전 무료고 개인정보도 필요 없어요.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